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우울장애, 수면장애 병력자가 성추행 충격으로 자택에서 목을 맨 경우 불리하게 감정되었고 유서 및 자살 암시성 문자를 발송하더라도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3 가단 5264-267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2년 6월 3일 15시 45분경부터 20시 20분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자택 안방에서 목을 메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인정사실, 망인은 가족과 함께 부산에서 거주하다가 2019년경 모델 일을 하기 위해 서울에 와서 혼자 살면서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5월 4일 이 사건 추행사건 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추행사건의 피의자는 망인의 고소로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알고 2022년 5월 30일 위 음식점을 다시 찾아갔고 망인은 2022년 5월 31일 피의자가 찾아온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2022년 5월 9일 지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이 사건 추행 사건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극심한 우울감, 피로감, 무기력감,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2022년 5월 16일, 2022년 5월 26일 및 2022년 6월 2일에도 위 병원에 내원하여 우울장애,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2022년 5월 16일에는 가슴 두근거림, 사람들과 남성에 대한 불안 증상을, 2022년 5월 26일에는 사람에 대한 불안감, 감시당하는 느낌, 우울감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망인은 피의자가 망인을 찾아 음식점에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인 2022년 6월 2일에는 위 병원에 내원하여 불안, 초조감이 악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느낌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망인은 2022년 6월 3일 자살 암시성 메모 형식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망인은 같은 날 망인의 친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자살 암시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자살을 위해 목을 매는 고리와 발판을 만든 사진과 위 유서의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망인의 언니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이 사건 추행사건 이후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물어봐도 놀랄 정도로 예민해졌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가족들이 있으니 안 그러려고 한다 라고 말하였으며 2022년 6월 2일 이 사건 추행사건의 피의자가 가게에 찾아와서 무섭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법원에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초탁 결과에서는 망인이 심한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간 중 복용 초기 수면의 호전 외에 우울감, 불안, 초조 등 증상은 지속되고 있어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증상의 정도는 중증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과도한 음주가 망인의 충동성이나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자살 시도 당시에 음주 여부나 음주량에 대한 정보는 없어 판단하기 어렵고 진료 기록상으로는 환각, 망상, 인지기능 상실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문 의뢰에 의한 H병원의 회신에는 적절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뚜렷한 우울 증상이 선행하고 있고 이러한 증상은 자살사고나 행동의 주요 위험 요인이며 정신과 질환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고 다만 사망 전 심신상실을 일으킬 정도의 망상, 환각 등 정신병적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음,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의학적 근거 부족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판단, 쟁점, 망인의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추행 사건을 계기로 수면장애, 우울증의 증상이 발병하였고 한 달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2022년 5월 26일경에는 감시당하는 느낌 등을 호소하였고 2022년 5월 31일 가해자가 자신을 찾아온 사실을 알게 되자 급격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건 사고 전날과 당일 두려움에 술을 많이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살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피고의 의료자문 회신에서도 망인의 우울증 수준이 중증도이고 우울증의 증상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는 점, 자살 사고 및 자살 행동은 우울증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질병 상태에 따른 증상의 하나로 관찰될 수 있고 질병 특성상 급격하게 악화된 부정적인 사고 및 감정에 의하여 자살 사고 및 자살 행동 충동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보존되어 있고 자살 수단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여 사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신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곧 자살의 의미와 그 영속적인 영향을 숙고하여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와 같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 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 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음주량에 대한 정보가 없고 진료기록상 환각, 망상, 인지기능 상실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를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의 심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의식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위 법률에 비춰보면
망인은 이 사건 추행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우울장애가 발병, 심화되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 지적. 일단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불리하게 감정되었고, 망인은 사망 직전에 친구에게 유서 및 자살암시성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부검 미실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명정 상태에 이르렀는지 증명이 되지 않는 등 망인이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상세히 입증되지 않은 위 사건에 대한 위 법원의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